오늘 어떤 말씀 또 주요하게 전달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그 대한민국 공산화, 사회주의화 이것에 관한 그 우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중심 국가로서 전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치 현실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중심인 워싱턴 DC가 바뀌어야 되고, 워싱턴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 이 대한민국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좌경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 만나 뵙고 이런저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워싱턴 DC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워싱턴 쪽에서는 뭐 지금 아무래도 한미 동맹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심각성을 좀 느끼고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의원님 그 생각은 어떠신지? 네, 지금 이제 그 대한민국에 큰 두 개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보수 우파, 우리 공화당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 정권을 비롯해서 지금 현 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좌익 세력들, 종북 세력들, 주사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한미동맹을 깨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평등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하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결국은 고려연방제를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미 역사상 세계 역사의 그 실험을 통해서 망가진 시스템이고, 그것은 우리 국가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아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계의 많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그리고 시장경제를 주장하고, 그것이 현재 우리가 가장 인간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고 있는데, 그 큰 세계사의 흐름에서 이탈해서 시대의 유물이고 이미 다 망가져가지고 효력이 상실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가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고, 한국에서 실제로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상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말하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그 중요한 역할을 맡고 그것을 잘 지켜질 때,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정말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한미동맹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소미아, 한미일 동맹, 군사동맹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냥 간단한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이 갈 것이냐, 원룸식 통일로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평화통일로 갈 것이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고, 그거에 말하자면 바로미터 같은 거죠.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건데, 이 정부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일은 좌로 가자, 공산화로 가자,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와 북한과 같이 이 한반도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한미동맹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 안보는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중요한 그 시금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 그 방위비 분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 감정을 지금 계속해서 좌빨들이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한미 동맹이 어렵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 강화를 해야 된다, 약화되는 게 우려스럽다 하는 것에서 보면 네. 사실 제가 몇 군데에서 이제 들어보면 그 한반도 자체가 중국과의 위협도 있고 일본의 위협도 있고 북한의 위협도 있어서 결국은 미국하고의 관계를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한미 관계가 흔들리면 이제 위험한 거다라는 좀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어요. 지금 북한 정권 수립 이후에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미국의 괴뢰 정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는 순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남처럼 공산화가 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북한은 지금 핵까지 가지고 있고 또 물론 뭐 경제적으로 우리하고 상대도 안 되지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대가 안 되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북한이기 때문에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할 수 없어요. 상대하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죽하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오래간만에 로켓맨이라고 얘기하고 전쟁 불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북한의 그 공산화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 번도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합법적인 정부로 간주한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이 한반도는 중국의 옛날부터 우리를 동이라고 지칭하고 이 한반도가 중국의 그 컨트롤 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중국으로서는 대한민국이 미국과 한미동맹을 통해서 뭐 이제 사드 문제도 그렇고 그 한미동맹이 얼마나 그 중국의 야욕을 펼치는 데 있어서 그 걸림돌이 되는가를 잘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있는 것만 사실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구걸하는 듯이 어떨 때는 공갈치듯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마크에서의 뭐 외교, 정치, 국방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중국에 편입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공산화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김일성 체제를 바탕으로 한 김정은 제3대 세습 정권의 밑에서 공산주의화해서 살기를 바라는 거냐. 이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근데 남쪽에 있는 지금 이른바 좌빨 세력들은 계속해서 실질적인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은 우리한테 무슨 큰 파라다이스가 오는 것처럼 평등한 사회가 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가 오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압니다만은 중국의 영향력이 대한민국을 덮쳐서 대한민국이 중국 영향권에 들어갔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건 너무나 끔찍한 거거든요. 한 번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5천년 역사 이래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중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의 소국처럼 살기를 원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중국의 권역에 들어가면 안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자명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의 흐름은 중국이 아무리 지금 강대해진다고 하지만 결국은 미국보다 한참 떨어진 경제력으로 따져서 2등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도 이제 앞으로 민주화가 되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중국이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오랜 전통과 오랜 역사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오히려 중국이 우리의 더 우방으로서의 더 좋은 역할,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는 길목을
중국이 터준다, 뭐 중국과 더불어 뭐 어떻게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세계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잘못 읽고 계시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 세상에 어떤 제도도 완벽하게 행복한 건 없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런 선택은 그 국민들에게 죄악이 되고 역사적인 큰 오류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 공화당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한국에서 예산안이 통과됐어요. 한국당, 우리 공화당을 제외한 그 더불어민주당과 그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뭐 정의당, 민평당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통과시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 선거법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법안이에요. 공수처 법안이라는 건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를 말하자면 검찰 조직 같은 거를 막강한 검찰 조직을 대통령 선언하기에 두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동형 비례라는 건 뭐냐면 연동형 비례가 되면 국회가 완전히 그 지금 말하는 좌빨 세력들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번에 선거가 이제 보수 우파 진영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우파가 이번 선거에 선거를 보이콧하고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보수 우파가 단결해야 될 그리고 보수 우파가 하나가 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 역사적 요구가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사기 탄핵을 찬성한 사람 사탄파라고 그러잖아요. 사탄파가 지금 저희 한국당을 꽉 잡고 있어요. 이번에 원내대표도 사탄파가 됐죠. 그 결국은 그 황교안 대표도 뭐 어떤 사람들은 탄핵을 주도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탄핵을 방조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근데 탄핵을 반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 행보가 우리가 좀 미안하지만 황새모라고 그래서 탄핵을 찬성한 사람인지 반대한 사람인지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수 우파를 이끌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총선에 과연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 문제보다 더 큰 거는 보수 우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잘못돼가지고 보수 우파가 계속해서 이렇게 분열을 거듭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느냐. 대한민국의 그 보수 우파가 완전히 괴멸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파가 원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우파가 굉장히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옥석을 걸러내는 그런 중요한 선거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 또 좌파한테 우리가 뺏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는 보수 우파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이 오질 않아요. 오기가 무지하게 어렵다. 이제는 월남식 공산통일밖에는 그런 가능성을 더 한 발자국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사기 탄핵에 가담했던 한국당 의원들,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가짜 보수 우파라고 항상 주장을 하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여의도를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꽉 차게 되면 만약에 정권이 보수 우파로 넘어온다고 해도 이 정권이라는 건 항상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 우파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이 사람들은 또 좌빨들하고 또 같이 해가지고 보수 우파를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가지고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미래를 재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다음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우리가 뭐 한국당하고 뭘 어떻게 하냐, 무슨 로터리를 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다음 선거에 보수 우파가 다시 대한민국의 정치의 전면으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느냐, 그 가능성을 만드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How many 국회의원이요? 몇 명인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가 많아야 더 파워풀한 아, 뭐, 거 아니야? 물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네. 그 뭐 한국당이 국회의원 수가 없어서 탄핵을 했나요? 탄핵을 당했나요? 그러니까 네. 한국당에 있는 63명이 탄핵에 동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수 매런은 아닌데 네. 그러나 아무리 국회의원이 된다고 할지라도 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보수 우파가 아닌 가짜 위장 보수 우파가 당선된다면 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